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펠렌티어의 6월 넷째 주 소식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보려 합니다. 자, 바로 그러면 시작을 해보면 이제 6월 22일에 펠렌티어의 CEO이신 이제 알렉스 카프 형님께서 바론스라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지셨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펠렌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펠렌티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다 좀 다뤄주셨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카프 형님의 인터뷰 실력이 점점 이렇게 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았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영어가 편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설명란에 그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날에 펠렌티어와 프라이머 AI와의 그 파트너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는 머신러닝이랑 AI, 특히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 NLP라는 프로그램 개발에 좀 집중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꽤 흥미로운 제품들을 개발 중인 회사인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큰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펠렌티어가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unstructured 데이터를 태깅을 통해 가지고 structured 데이터 폼으로 만드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오토매틱 태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이제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프라이머리의 그 NLP 기술을 펠렌티어 플랫폼에 통합을 시킨다면은 펠렌티어의 태깅 작업이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 협업에 대해서 펠렌티어가 자세히 다뤄준 그 어떤 아티클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펠렌티어의 그 미디움 블로그에서 꼭 요 파트너십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4일에 펠렌티어의 그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이신 앨리스 유 님께서 Quicker, Faster, Safer: The Future of Global Healthcare Supply Chains라는 주제로 블룸버그가 협찬한 포럼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시청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거를 시청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댓글로 어땠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펠렌티어랑 데이터 로봇과의 파트너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로봇과의 협업에 대해서는 어제 그 펠렌티어의 CEO이신 샴 쉔커 형님이 그 CNBC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요 인터뷰는 제가 로켓맨 채널에 또 번역본을 올려놨으니까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굉장히 짧은 영상이라 가지고 시간이 괜찮으신다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여기 알고 보니까 펠렌티어랑 이제 데이터 로봇은 이미 서로 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을 진행해 왔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펠렌티어가 좀 얻게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데이터 로봇이 리테일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실시간 수요 예측 AI 모델에 좀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펠렌티어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테일 비즈니스 시장, 그러니까 소규모 회사들이나 뭐 업체들까지 좀 염두를 해두고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졌고요. 또 샴 쉔커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펠렌티어가 침투할 수 있는 시장이 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이죠. 어제 레딧에서 시작된 펠렌티어와 테슬라의 어떤 연결고리 같은 루머가 좀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중국 테슬라 웹사이트에서 올라온 그 시승 이벤트 공지 같은 어떤 게시물이었는데 이게 보면은 펠렌티어 테크놀로지에서 테슬라 모델 S의 시승을 해보세요라는 뭐 이런 식의 게시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펠렌티어의 투자자 커뮤니티 안에서 이슈가 됐었죠. 레딧이랑 뭐 트위터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루머이거나 웹 관리자의 실수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게시물 안에 컨텍스트가 너무 부족하고 정황상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신뢰가 전혀 안 가는 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펠렌티어의 오피스가 중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S 시승을 굳이 테슬라 오피스가 아닌 테슬라 오피스나 뭐 테슬라
소속의 테스트 드라이빙 시설이 아닌 펠렌티어에서 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이게 미국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나왔으면은 좀 더 뭐랄까 신빙성이 좀 있었겠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바람에 좀 더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펠렌티어가 페라리랑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랑 관련해서 분석 관련해가지고 협업을 좀 하니까 같은 모터 회사인 테슬라와도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역시 이렇게 생각하기엔 그 게시물에 컨텍스트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설레발치지 않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상상은 여기서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이 소식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했다가 진짜 이게 현실이 되고 진짜 협업을 한다라는 정황이 좀 포착이 되면은 너무나 좋은 희소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6월 26일에 팔렌티어의 파트너인 C4ADS라는 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동남아시아의 개발 전략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아티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C4ADS는 사기업이 아닌 데이터 분석 기관인 걸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팔렌티어의 파트너를 좀 알게 돼가지고 좋았습니다. 진짜 제가 보기엔 현재 알려진, 저희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파트너십 말고 요것들은 진짜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보여지고, 그 밑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단체들이랑 지금 팔렌티어가 긴밀한 관계를 좀 구축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팔렌티어의 공식 그리고 뭐 루머 소식들은 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팔렌티어는 이번 한 주 동안 5.44%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또 한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신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에 이제 댓글들에 보면은 이제 수익 전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정말 기쁘고, 진심으로 기쁘고, 3개월 전만 해도 정말 다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마음도 좀 편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들 마음들도 단단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수익 전환을 하신 분들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물론 앞으로 또 분명 힘든 구간이 찾아오겠지만 그때도 다 같이 좀 멘탈을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마지막 장 마감 몇 분을 남겨두고 정말 엄청난 매수가 이뤄졌거든요. 거의 한 60밀리언 가까이 되는 매수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한 140밀리언 정도 넘어가고, 이게 평균 거래량인 58밀리언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이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금 예측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러셀 지수에 포함되면서 이걸 추종하는 펀드들에게 좀 담겨지면서 생긴 매수 물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들 탑승 비율도 한번 살펴보면 확실히 저번 주보다 꽤 많이 상승한, 지금 현재 19.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봤을 때는 17.7 몇이었는데 17% 후반대였던 거를 생각을 하면 꽤 많이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네, 아무튼 또 6월 넷째 주, 마지막 주는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그 저녁 8시나 9시 사이에 라이브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어제 원래 계획했던 건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못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좀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